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바다왕의 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다른 공주들과는 달리 막내는 조용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인어 공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어는 16번째 생일에 처음으로 표면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딸과 막내 공주를 볼 시간입니다. 그녀는 갑판에서 노래와 음악을 들으며 배 근처에 떠올랐다. 공주가 배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배의 선실에서 인어 공주는 잘생긴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서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의 배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인어 공주는 왕자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해변으로 데려와 그를 구했습니다. 곧 왕자는 지나가는 소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인어 공주는 왕자가 자신의 존재조차 몰라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쳤다.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인어 공주는 인어의 물고기 꼬리가 추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2개의 다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인어 공주는 바다 마녀에게 갔다. 마법사는 물고기 꼬리를 날씬한 다리로 바꾸는 물약을 만들기로 동의했습니다. 공주의 걸음걸이는 우아하지만 그녀가 취하는 모든 걸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인어 공주는 바다 거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마녀는 소녀에게서 멋진 목소리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무엇이든 왕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밤에 왕자의 궁전으로 항해한 인어 공주는 마법의 음료를 마셨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뚫고 기절했습니다. 오후에 깨어난 소녀는 앞에 왕자를 보고 눈을 내리고 물고기 꼬리 대신 2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누구이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인어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경쾌한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리에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왕자는 인어 공주에게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귀여운 어린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드는 것은 결코 그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오래전에 해안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인어 공주는 매우 화가 났지만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되자 왕자는 인어 공주를 신혼 부부들과 신혼여행으로 초대했다. 호화로운 허니문 텐트가 배의 갑판에 펼쳐져 있습니다. 인어 공주는 집을 떠난 사람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남겨두고 매일 멋진 목소리를 냈으며 끝없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에 침묵이 흘렀을 때 인어 공주는 갑판에 앉아 첫 번째 태양 광선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배 근처에서 그녀는 자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녀에게 공주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요청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었고 인어 공주는 왕자의 마음을 찔러야 했습니다. 그의 피 한 방울은 다리를 꼬리로 바꾸고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어 공주는 텐트 안을 들여다보더니 사랑에 빠진 잠자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목숨을 앗아갈 힘을 찾지 못하고 단검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인어 공주는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친절은 사악한 마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법사는 주문을 취소했고 인어 공주는 다시 인간의 다리 대신 물고기 꼬리를 가졌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왕국에서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미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달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경우 큰 축하 행사가 열렸고 많은 손님이 궁전에 초대되었으며 그 중에는 훌륭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따뜻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과 여왕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마법사를 초대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녀의 탑을 떠나지 않았고 모두가 그녀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주에게 선물을 줄 때가 되자 요정들은 그녀에게 아름다움, 친절한 마음, 지성, 아름다운 목소리, 다양한 악기를 춤추고 연주하는 능력으로 아낌없이 보답했습니다.
마지막 마법사에게 차례가 왔을 때 사악한 요정이 갑자기 홀에 들어갔고 휴가에 초대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칼은 즉시 그녀를 위해 가져왔지만 그녀는 그녀가 받아야 할 만큼 정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에게서 장과 접시를 떼어내고 그녀는 주문을 중얼거렸다. 마법사는 16번째 생일에 공주가 스핀들로 손을 찔러 죽기를 바랐습니다. 여왕은 사악한 마법사의 소원에 몹시 울었고 왕은 마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길한 웃음과 함께 이미 사라졌다. 다행히 마지막 요정은 아직 공주에게 소원을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 소녀는 죽지 않고 사랑의 입맞춤에 깨어날 때까지 깊이 잠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왕은 즉시 왕국의 모든 방출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16번째 생일인 사악한 요정이 말한 날이 왔습니다. 공주는 아름답고 친절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왕은 3명의 마법사에게 그녀를 돌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정들은 눈의 사과처럼 그녀를 지켰습니다. 이날 왕과 왕비는 끔찍한 사건을 막기 위해 소녀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가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방 벽에 소녀가 본 적이 없는 문이 나타났다. 그녀는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녀는 그녀에게 들어갔다. 문은 여자가 공주에게 등을 대고 앉아있는 어두운 방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회전하고 있었다. 소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스핀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공주는 스핀들로 가서 그것을 만지고 손가락을 찔러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녀의 주문이 이뤄진 것을 매우 기뻐하는 사악한 요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불행을 알게 된 친절한 마법사는 소녀가 깨어날 때까지 왕과 여왕과 왕국 전체를 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처럼 뚫을 수 없는 나무 덤불과 가시 덤불이 성 주변에 자라서 아무도 그런 덤불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100년 후 다른 왕국에서 온 멋진 왕자가 사냥을 갔습니다. 멀리서 버려진 성의 탑을 보고 그는 부모님이 그에게 말한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뚫을 수 없는 나무 덤불과 가시 덤불을 헤쳐나 가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자는 버려진 성의 문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성 전체를 돌아다니며 왕자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왕자는 왕과 왕비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방 중 하나에서 그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꽃으로 장식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침대로 가서 아름다운 공주를 바라보며 사랑이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지 못하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뜨고 잘생긴 왕자를 보았습니다. 왕과 왕비도 깨어났고 왕국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와 신랑을 기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즉시 준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